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임의 양재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케이스는 Refractory Active Antibody Mediated Rejection에 대한 것입니다. 환자는 47세 남자로 1996년 4월부터 바이옵시 없이 CGN-CKD로 혈액 투석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본원에 팔로업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DDKT 시행하였고 HLA 4 미스매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신기능은 1점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잘 유지되었고 유리널리스상에서는 프로테인 유리와 헤마츄리아 등의 이상 소견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이식 3개월째인 2020년 2월 11일에는 CMV 바이레미아로 MF를 540mg BID에서 360mg BID로 감량하였고 같은 연도 3월달 CMV 타이터가 네거티브 되는 날까지 발간시 클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식 4개월째에는 자안의 중심성 장액성 만마병증이 발견되어 트프레드니솔론을 10mg에서 5mg으로 감량하였습니다. 이식 1년째 DSA DQ7 MFI가 3344로 검출되었고 프로토콜 바이옵시 시행하여 바이옵시 상에서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으로 6회에 걸쳐 플라즈마 페레시스와 키로당 0.1g의 IVIG를 사용하였고 리투시맙도 500mg을 1회 커버하였습니다. 이후 MFI는 감소하였고 이식 1년 7개월째에는 DS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잘 유지되었으나 이식 2년 7개월째에는 다시 DSA가 검출되었고 신기능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유리네체상에서도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DSA-MFI는 감소 추이에는 있으나 지속 검출되어 이식 4년 1개월째에 알로그로트 바이옵시를 재시행하였고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소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만 이식 4년 2개월째 지속적인 네이티브 키드니 시스트 리너지먼트로 네프렉tom을 시행하였고 바이옵시상 RCC 소견이었습니다. 메타는 없었으며 캔서로 MFI 감량하였고 현재 별다른 치료를 추가하지 않으며 팔로업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식 당시 기록입니다. 혈액형은 일치하였고 HLA4 미스매치 그리고 도너 4 미스매치 도너로 생체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인덕션 치료로는 바실릭스맙 그리고 이후 유지 치료는 타크로리머스, MMF, 프레닌솔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환자분 이식 후 타크로미스 레벨 추이입니다. 한 번씩 10 정도 체크되었으나 대부분 이식 1년 후부터는 4에서 6 정도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기능 추이입니다. 이식 2개월 이후부터는 크레아틴 1.05, EGFR 86.5로 좋으며 변동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악화는 보이지 않으며 크레아틴은 1에서 1.5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마지막 팔로업 날인 3월 6일에도 크레아틴 1.19, EGFR 72.3으로 신기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옵시 상 환자 활력 징후 및 피지컬 그 심점 상에서는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옵시 당시 혈액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유레날 상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EKG, 엑스레이, 소노, CT 상에서도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능 변황 추이는 있으나 지속적인 악화는 없으며 유리날 상에서도 이상 소견 발견된 적 없었으나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치료 후 DSA 네거티브 보였으나 다시금 발견되는 DSA로 룰아웃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으로 의심하 바이옵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11개 사구체 가운데 글로벌 2개, 세그멘탈 0개의 스클레로시스로 보였으며 LM상에서는 글로메랄라이티스 G1, PTC2, CD4 1 파지티브 소견이었고 IF상에서는 C3 1 파지티브 소견, EM상에서 더블 컨추어거, 트랜스플란트, 글로메패시, CG1 소견, 그리고 푸 프로세스 인플레이스먼트를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크로닉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로 이전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리프렉터리 액티브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RCC에 대한 것인데 레프트 네이티브 키드니에서 보시면 이식 전에는 멀티플 시스트 리전들이 보이나 이후 팔로업 상에서도 조금씩 커지며
룰아웃 헤모로직 시스트 소견을 보이며 DDX 시스틱 RCC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식 4년 2개월째 레프트 네프렉토미 시행하였고 바이오시상 Acquired Cystic Disease Associated Renal Cell Carcinoma 소견을 보였습니다. 조직 검사 및 네프렉토미 이후 신기능 및 DSA 메디케이션에 대한 것이며 신기능 및 유레네스상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 없으며 DSA의 경우 DQ7-MFI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나 아직까지 검출되며 RCC 진단 후 스테로이드 펄스, IVIG, 릭투시막 같은 트리트먼트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 중이며 현재 MFI 감량하며 팔로업 중입니다. 다음으로 디지즈 리뷰입니다. 어큐트 안티바디 메디에이티드 리젝션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티바디 메디에이티드 리젝션의 분류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KSN BRC 자료 중 좋은 자료가 있어서 들고 와 보았습니다. A의 경우 글로메룰라이티스, PTC, 어큐트 트롬보틱 마이크로 안지오패시, 어큐트 튜뷸러 인저리를 포함한 엔도텔리얼 인저리. B는 트랜스플란트 글로메룰로패시, 즉 GBM 두플리케이션, 그리고 페리튜블러 캐필러리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멀티레이어링, 아테리얼 리모델링을 포함한 크로니시티를 반영하고, C는 CD4, DSA 혹은 MVI의 여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큐트 AMR의 경우 A와 C가 있을 경우, 크로닉 액티브 AMR의 경우 B와 C를 만족할 경우, 단순 크로닉 AMR의 경우 B와 B가 있고 C의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A를 만족하고 B에서의 CG1이 있어서 크로닉 액티브 AMR로 생각됩니다. DSA CD4의 경우 콘센트레이션 딕테이션이 상황에 따라 왁스앤 웨인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거듭할수록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이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와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았는데 궁금했던 내용과 요점을 간단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보테주밉, 이클리주맙 등의 트리트먼트보다 기존의 스테로이드 IVIG, 릭투시막 같은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클래스 2 DSA, 토탈 DSA 감소를 보였지만 패솔로직 상에서는 12개월 후 MVI 및 CD4 점수를 제외하고는 큰 체인지를 보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크로닉 리전들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DSA를 줄이는 것이 디지즈 액티비티를 병리학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크로닉 AMR을 레졸루션 시키지는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볼테주밉을 쓰고 그 효과에 대한 것을 봤는데 기존의 플라즈마 엑스체인지, IVIG, 릭투시맙의 컨트롤 그룹에 비해 볼테주밉 사용 그룹이 GFR 감소 정도가 적었으며 DSA 감소율도 높으며 알로그래프트 로스가 적었으며 서바이벌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페레시스, IVIG, 릭투시맙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2명의 환자에게서 다라투무밉의 이펙트를 보았는데 다라투무밉과 더불어 플라즈마 페레시스, IVIG를 사용한 후 메인테넌스 테라피로 다라투무맙 단독을 유지해 보았고 안티 DQ7-DSA의 눈에 띄는 감소와 임프루브먼트 레날 펑션 혹은 노멀 레날 펑션의 유지를 보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AMR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제들이 연구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해당 타겟에 대한 약제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효과는 있었던 것들이 있었으나 아직 데이터들이 부족하여 조금 더 연구되어야겠습니다. 결국 아직 크로닉 AMR의 명확한 치료는 없으나 그럼 언제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서브클리니컬 액티브 AMR에서든 클리니컬 크로닉 액티브 AMR에서든 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치수 여과율 및 이식신 생존율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펄스, IVIG, 릭투시맙 치료를 받았을 때 서브클리니컬 그룹이 그래프트 페일러가 8%로 클리니컬 그룹의 46%보다 좋았으며 이는 리젝션이 없는 그룹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AMR이 없는 DSA, 근거가 없는 DSA만 가진 환자들에서 치료를 해야 될까도 궁금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중 29%를 1년 후 추적 검사를 해보았는데 71%에서 신기능 감소나 이식 생존율 감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MR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이식에 대한 나쁜 예후도 초래할 수가 있어서 AMR이 없이 새로운 DSA만 가진 환자들은 진단 후 1년 이내에 재생검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팔로우 바이옵시를 보며 치료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